최근 국회 법사위 현안이 너무 많아서요. 오늘은 이분을 좀 모시고 국회 상황 그리고 다양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무더위 의원님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는 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네. 7월 말 8월 초에 예. 필리버스터 때문에 예. 다들 대기하느라고 예. 뭐 휴가 때보다도 평시보다도 더 오히려 예. 고통스러운 대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7말 8초 다 이제 휴가 가고 대통령도 휴가 다녀오시고 예. 오늘부터 이제 복귀인 것 같은데 오히려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당번으로 네.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국회의원 하지 말 걸 그랬나요? 예. 예, 뭐 일하는 국회지만 이렇게 24시간 일하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예. 노정면 의원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하여튼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현안이 너무 많아서 또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 주말에 좀 나온 기사긴 한데 많이 보도가 안 돼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검찰에 말이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목적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 이런 수사 보고서가 있었다는 건데요. 예. 이것을 민주당이 입수해서 폭로하게 된 건가요? 그 어느 언론인이 네. 먼저 개인적으로 보도를 보도를 그 폭로라고 해야 할까요? 보도를 예. 했고 예.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저 기자회견을 네.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검찰이 그러면 이거를 2022년 10월에 수원지검에서 작성한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보고서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그 안에 있는 그 나노스라는 기업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북 사업을 이용하려고 했던 목적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쭉 있었는데 검찰 수사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국정원에서도 쌍방울 내부의 주가 조작 목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1심 재판부에서 그걸 네. 무시하고 기어이 유죄를 선고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예. 수사한 중간 단계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던 보고서가 이제 그 저희들 뒤늦게 이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이 보면은 네. 단순히 뭐 초기에 의심하는 자료가 아니고 예. 기초 수사를 다 그 진행한 다음에 이러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은 네.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이 저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보고서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N 프로젝트라고 이름도 붙였고 N 프로젝트요? 예. 왜 N 프로젝트? 그러니까 막 나노스 주가 예. 부양 주가 부양을 추진하기 위한 뭐 사업 계획 네, 이런 네. 의미로 아마 그 N. N 프로젝트라고 했던 것 같고 예. 그걸 위해서 이제 N 활성화라는 댓글 부대까지 운영을 했다는 내용이 검찰 수사 보고서에 나옵니다. 이야. 예. 예. 물론 이제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고. 예. 그러니까 쌍방울 내부에 있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한 페이지에 나오고 네. 뒤에 6페이지짜리 네. 그 보조 자료, 예.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한 그 보고서인데 예. 그걸 확보하고 나서도 결국은 뒤늦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한 대북 사업으로 이게 전환이 돼버린 것인데 네.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김성태 회장을 불러서 예. 뭐 회유하고 협박하는 수사가 있었다고 예. 의심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 초기에 그냥 검토한 보고서 내용일 뿐이고 이 자체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냥 검토 문건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합니다. 예, 근데 그 문건을 작성을 이제 수사관이 했고 네. 검사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 근데 그 수사 보고라는 것은 네. 그 계장이 수사관이 예. 일방적으로 예. 작성을 하고 검사가 그 형식적으로 접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사건의 성격이 이런 것 같다고 중간 점검하는 이런 단계의 예. 그 보고서인데 네. 검사와 수사관 사이에 예. 의사가 합치됐을 때 이걸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수사관과 예. 도장을 찍는 검사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뭐
뭐 검토 자료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통상 검찰 안에서 수사 보고서를 쓴다는 것은 초반에 쓰는 게 아니라 수사를 쭉 하다가 수사관과 검사의 의견이 일치할 때 일종의 중간 단계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게 어디로 그러니까 일치할 때 작성을 하는데 네. 초기에 작성할 수도 있고 중간에 작성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성태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중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간 정리를 해놓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초기 형태의 보고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카톡 주고받은 내용들을 다 확보한 걸 토대로 이것은 대북 사업의 목적이 나노스 주가 부양 목적이다. 쌍방울 자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초기 형태의 그 보고서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 언론에 이러이런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러이런 점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작성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초기 형태의 보고서가 맞겠지만 이것은 그 기초조사를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중간 수사 결론이라고 봐야겠죠. 말씀 주신 대로 N 프로젝트, N 활성화 댓글 부대까지 그 운영한 걸 검찰이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각도로 수사를 하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지금 검찰이 이런 수사 보고서까지 작성해 놓고 결론은 이재명 방북 대가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꿰맞추기 수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뭐 이화영 전 부지사랄까 뭐 김성태랄까 뭐 방용철 회장이랄까 뭐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꿰맞췄나라는 의심도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초기에 검찰은 쌍방울이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그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수사를 위해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 수사를 위해서 김성태를 잡아들이는 수단으로 이 주가 조작 수사를 했었을 것이고 그때 내려진 결론이 이거고 이걸 근거로 이제 압박을 넣었겠죠. 붙잡아 드리려고. 근데 잡아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게 전혀 실체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 대북 사업을 그 어떤 북한을 방부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북한을 가기 위해서 쓴 비용으로 조작했던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진상을 확인해 보려면은 그 김성태 회장을 검찰이 몇 번이나 소환을 했고 어떻게 그 회유와 협박을 했는지 이 의혹을 한번 따져보는 조사가 필요한데 출정 자료라든가 변호인 접견 자료라든가 국회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을 않고 있기 때문에 진상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아직도 안 내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말 떳떳하다고 한다면 이 그 쌍방울을 위한 돈 상용이었다는 것, 이 단계의 그 조사 그 결론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게 김성태 진술이 만약에 자연스럽고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미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김성태에 대한 조사 기록을 제출을 해서 좀 객관적인 검증을 받으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 검사 탄핵 청문회하고도 연동이 좀 돼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탄핵 대상자 4명 중에 1명과 연관이 된 사건이니까 관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거나 확인을 해야 할 텐데 검찰이 과연 출정 기록을 낼 수 있을지 그건 한번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강제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 강제 요구권은 없는 거죠. 법에 의하면 제출하게 돼 있는데 온갖 이제 명분을 대면서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기억을 해서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검찰이 정말 떳떳하다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해서 우리는 회유와 협박 과정이 없었습니다. 라고 입증을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일 김성태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이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고 한다면 그 북한에 800만 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 70만 불을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오원함을 통해서 줬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재판 이후에 확보한 문건에 의하면 예. 이화영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난 뒤에 저희들이 확보한 문건에 의하면 네. 리오남은 마닐라에 온 적이 없습니다. 에? 예. 와. 아태 그 평화 행사에 예.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렵에 리오남은 마닐라에 없었다. 예, 그렇죠. 예. 그 국정원 문건에 의하더라도 리오남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예. 통일부 문건에 의하더라도 나타난 적이 없었고 경기도의 문건, 예. 또 북한이 아태에 보냈던 그 문건, 예. 이걸 다 살펴봐도 참석자 명단에 리오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성태는 억지 진술을 하다 보니까 짜내기 진술을 하는 예.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북 사업의 목적이 바뀐 것도 그렇고 또 일시 장소를 특정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무리한 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거짓 진술로 그냥 뭐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든 어쨌든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들통이 나면 이거 수사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할 겁니다. 예. 그 전에 김성태 회장을 기소할 때, 네. 나중에 이화영 그 부지사를 기소할 때,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때 예. 나와 있는 그 공소장을 보면 예. 공소장끼리 비교했을 때 예. 북한에 800만 불을 줬다는 시기도 달라지고 예. 장소도 다르고 예. 받은 사람도 다르고 액수도 다릅니다. 예. 시기, 장소, 사람 액수가 늘 이렇게 바뀌는 이런 내용. 이것은 다 김성태의 진술에 의한 것일 텐데 예. 거짓말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공소장마다. 그렇죠. 조금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돼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예. 그때는 뭐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진술하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그 진술을 하는 거고 좀 더 구체화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지만 네. 일시, 장소, 액수, 받은 사람이 다 다르다. 네. 그건 믿을 수가 없는 수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김성태 예. 회장이 예. 결국은 회유 압박의 결과 예.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다 보니까 예. 거짓말을 한 것이다. 예. 말이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내용을 수사 내용이라고 하고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그냥 뭐 특검을 통해서 관련 사실을 밝혀보든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면서 진위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언젠가는 뭐 진상이 드러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이 사실 그 출정 기록이나 이거를 못 내놓는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못 내놓고 있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너무 잦은 소환을 했었고 예. 그리고 면담 조사 그중에 예. 일부만 하고 예. 그중에 또 일부만 조서를 작성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과연 그 숱한 소환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겠는가? 네. 그 면담은 뭘 위한 것이었겠는가? 예.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예. 결국은 회유와 협박 말고는 없었을 것이다. 예.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어 뭐 소주 그 사건 이렇게 예. 딱 특정한 그 사건이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이어서 그 사건 하나만 머릿속에 상징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 예. 앞뒤로 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환을 통해서 어떤 진술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정 기록을 검찰이 꼭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계속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언론들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출정 기록부터 내놓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게 4월 총선 이후부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몇 달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법사위 현안 질의 때 법무부 장관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국회 증감법에 의하면 이 자료를 반드시 내놓게 돼 있다. 네. 국가 안보 문제가 아니면은 반드시 내놓게 돼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법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출을 안 하면은 위법하다는 것, 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법무부 장관께서 검토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안 그러면 위법이 법법이라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검찰이 범법행위, 법무부가 범법행위에서는 안 돼, 위법행위에서는 안 되겠죠. 그 검찰 얘기 조금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된 거죠. 아, 예. 지난주에 저하고 통화할 때 예. 심우정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발표가 됐으면 그러니까요. 제가 정확성을 인정받았을 텐데 예, 출연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네. 기획통. 뭐 조선일보에서는 온화한 기획통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요. 그 근무연이 좀 있으십니까, 의원님하고는? 심우정 검사. 예, 뭐 간접적으로 좀 있죠. 아, 예. 어떤 분으로 기억하세요? 실력 있고 성실하고 네. 또 뭐 저 기획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뭐 그 부분들 행정 네. 경험들도 많고 예. 뭐 여러 면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 검사인데 네. 이제 다만 이런 그 정치적 사안에서의 그 뭐 선택이라든가 예.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금 얼마나 기대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 다른 분들보다 기획통이기 때문에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수통이 올 거다, 뭐 특수 직계가 올 거다라는 이제 전망들도 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기획통을 선택한 이유 뭐 어디에 있다고 좀 보세요? 아마 그 대통령과도 근무 인연이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네. 그런 신뢰도 그리고 또 아마 김주현 민정수석과의 예. 그 좀 특별한 관계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김주현 수석이 애지중지하는 후배다라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예. 실제로 그 김주현 수석이 검찰 대검 기획과장 할 때 기획 담당 연구관을 했었다고 하고 그리고 검찰 인사 담당 일과 검사도 했다. 그러니까 인사, 기획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했던 분인데, 근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획과 검찰 안의 기획은 좀 다른 의미인 거죠. 그 기획의 의미라는 것이 예. 외부에서 볼 때는 뭐 특별한 예. 그 저 뭐 뭔가 국가안전기획부 그것처럼 예, 안기부. 뭐 국가의 대계를 뭐 꾸미는 것처럼 예.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법무 검찰에서 얘기하는 기획은 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행정의 의미, 아, 행정. 네, 행정의 의미하고 좀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지검 지청에서는 수사를 하는데 네. 대검 법무부는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예. 거기에서 어떤 검찰의 그 뭐 앞날에 대한 설계라든가 또 행정적인 거라든가 네네.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행정과 일부 연구 기능을 합해서 그냥 기획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예. 좀 제목이 너무 거창한 것에 비하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군요. 근데 그 이분이 사실 과거에 소위 이제 추윤 갈등 당시에 그 윤 대통령 편에서 징계 강행 때 아예 그 법무부 기조실장 하면서 결제 라인에서 뭐 배제가 되기도 하고 그때부터 완벽한 친윤계로 고착됐다 이제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윤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한 뭐 이런 검사였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운명을 꼭 뭐 함께하려는 의도였다고 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사고 자체가 조금 보수적이고 예. 좀 전통적인 검사 정신 예. 여기에 좀 더 충실한 예. 인물일 거라는 생각은 들죠. 예. 검사들은 존중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네. 존중하는 그런 스타일일 것이고 검사들만요? 예, 그러니까 검사들이 보기에는 검사들이 그렇지만 예. 이제 좀 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답답할 가능성이 많겠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지금 뭐 이원석 검찰총장도 예전에 평가해 주실 때 실력 있고 성실하고 뭐 아주 깍듯하고 일 잘하고 수사 잘하고 이런 검사였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이원석 검사의 태도를 보면 뭐 하는 거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고. 예. 지금 실제로 그 그러니까 신임 검찰총장이 오게 되면 이 김 여사 문제를 털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원석 총장이 그 문제는 또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도 사실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아마 옛날 방식의 그 사고에 의하면 네. 관행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그 신임 총장에게 이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예.
전임 총장이 예. 이것을 처리를 해주고 가는 것이 예. 일반적인 관행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처리 안 하고 갈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 일선에서는 봐주자고 하는데 예.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자존심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인사 패싱 당할 때, 예. 조사 패싱 당할 때 예. 전부 다 그 배제를 당했는데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해서 사표를 안 내고 지금까지 버텼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결론마저 오늘 일선에서 원하는 대로 예.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로 승인해주고 떠나면 본인은 아무것도 평가받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악평만 남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마 그걸 쉽게 동조해주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갈등이 생기고 예. 아마 본인 재직 중에 처리를 못하고 가는 사태도 예. 예상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원석 총장 임기가 9월 15일인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다음에 이제 명품백 사건, 이 두 사건에 대해서 9월 15일 이전까지는 결론 안 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 그 심우정 총장이 오자마자 이 사건부터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놓일 그런 수도 상황이 올 있겠네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네. 또 과거에 미덕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좀 네. 지켜지려면 이원석 총장이 마지막에 예. 뚝심을 좀 발휘하고 예. 자존심을 발휘해서 예. 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결정 이걸 내리게끔 좀 역할을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걸 당연히 기소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전주 역할에 불과했으면 네. 이건 이미 무혐의 처분을 했었을 겁니다. 예. 다른 사건 다 봐주는데 이것만 못 봐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 사건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부분들이 있고 하나하나 거래 행위마다 승인을 해줬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저걸 결정을 못했던 것인데 그것은 충분히 저는 뭐 공범 내지는 방조범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결정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조사를 부르지도 못하고 불려가서 짧게 조사한 걸 가지고 기소할 수 있을지 네. 그걸 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밑에서는 안 하려고 할 것 같고 예. 이원석 총장은 또 해라. 반대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심우정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해야 될 텐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과연 법치주의가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멈추느냐. 국민들이 다 보기에는 그 명품백 받는 게 너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행동이고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받았다가는 큰일 나고 지금 남해군수 같은 경우가 딱 걸려있는 상태인데 과연 법치주의를 수호할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이익을 수호할 건지 이 고민들이 심우정 검사의 예. 그동안 보여줬던 그 모습 네. 이것을 비춰보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사건에 있어서는 바로 그대로 정말 원칙적으로 네. 헌법 정신에 따라서 예. 공평하게 예. 일을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현 정부의 특성을 생각하고 또 우리 심우정 차관의 네. 그 어떤 보수성, 검찰 중심의 보수성 이걸 생각하면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두 개는 예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외로 할 거다. 예, 그것은 예외일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청와대가 생각하는 원칙일 수는 있겠지만 국민 보기에는 두 개에 대해서는 아마 그 국민의 기대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럼 야당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막 어마어마한 수사의 칼을 들이댈 것이고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한정 예. 보호해주는 어마어마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네.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그게 바로 어마어마한 것일 텐데 네.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예. 이제 출범하는 사람을 두고 네. 그런 평가를 한다는 것이 경험도 이전에 평가한다는 것이 미안하긴 하지만은 네.
대통령실의 그 특성, 정권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검찰 중심의 보수성이라는 게 어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가 가늠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검찰 혹은 실력자들에 대해서 막 다 봐주고 힘없는 평범한 약자들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하나하나를 두고 보면은 네. 그 바른 검사들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어떤 그 형사부 검사들. 네. 지금 말없이 이러는 형사부 검사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특수부 검사, 정치 검사로 폄훼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걸 큰 틀에서 보면은 칭찬을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들, 아무리 본인들이 원칙을 지킨들 위에서 인력을 빼다가 특수사에다 투입을 하고 권한을 왜곡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다음에 그 형사부에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형사부가 이렇게 부실화되고 큰 틀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도 잘 국민한테 평가받을 수가 없는 이런 결론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정치 권력의 약한 모습, 네. 주로 그 운영진과 정치 검사들의 모습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검찰을 쥐고 흔드는 한 그 다수의 검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야근을 해도 평가받을 수 없는 이런 그 구조적인 한계 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 된 거죠. 예. 그 검찰 구조개혁 관련해서 기소청과 중수청의 이제 그 분리 법안, 예, 그것도 이제 중요한 제도개혁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거 맞겠네요.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이거 안 되게 막을.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그 국민 다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을 하기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부분에 나설 인물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잘 지켜내는 것이 본인의 책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야권하고는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사람이 좋고 인품이 괜찮은 사람이라도 그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그렇군요. 그 의원님께서도 이제 인차 청문회 준비하셔야 될 텐데 심우정 시민총장 후보자에게 이것만은 좀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이제 금방 돼가지고 어떤 그 검찰을 그 특수 중심의 조직, 직접 수사기관, 특수 중심의 조직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 형사부 중심 조직, 인권 조직으로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의지만 분명하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제가 최대한 같이 뜻을 함께 해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 14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그다음에 이제 도이치 파이낸셜 저가 매수 봐주기 의혹, 뭐 이런 등등인데 출석하지 않겠다. 김영철 검사도 이원석 총장도 다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김영철 검사 없는 김영철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가 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의 청문회가 진행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한계는 있을 겁니다. 한계가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 청문회가 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의혹을 제기했던 또 분들이 기자들도 참여를 하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상대로 어떤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혹시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또 확인해주고 그래서 드러나는 걸 토대로 그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증인들을 상대로라도 아무튼 그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당 검사가 안 나오는 건 이거는 불법은 아닙니까? 그 검찰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대상 본인은 그 증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검찰 측의 주장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 본인에 대한 청문회 성격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사건의 진상을 가리기 위한 네. 사건 자체가 청문회 조사의 그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 사건의 그 최고의 증인이 곧 그 후보 본인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 대상자 겸 증인의 위치 둘 다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네. 그래서 증인 채택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나오지 않는 것은 예. 위법하다. 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검사들도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안 나올 수 있겠네요. 나머지도 다 그럴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진짜 억울한 게 많고 예. 내가 나가서 할 말이 많고 예. 내가 이 얘기를 했었을 때 국민들이 신뢰를 해줄 가능성이 많다라고 믿는 검사들은 나오려고 하겠죠. 네. 조직에서 나가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나가겠다고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 지금 어쨌든 검사 탄핵과 관련돼서 국민적 관심도 높은데 당사자인 해당 검사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종의 김이 빠진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드네요. 하여간 지금 어쨌든 14일부터 시작해서 검사 탄핵 청문회는 이제 계속 진행이 좀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정치권에 10월 헌재 마비설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임기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이제 10월에 마무리되는 분들이 6명? 예, 해당하고 이제 이게 이 중에서 야권이 추천해야 되는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이제 3명 이 그 임기가 10월 17일까지 임기가 만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6명이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6인 체제로는 사실상 불가해서 헌재가 식물 헌재가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예 뭐 국회 추천 안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도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국힘이 민주당이 그렇게 할 거라고 뭐 흘리는 것 같아요.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가 않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좀 머리 쓸 시간에 민생을 위해서 좀 좋은 정책 하나 내놔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야당 의원으로서 소원 중에 하나가 제발 좀 발목 잡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옛날에 야당이 그 집권 여당 발목 잡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제발 그런 일 한번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보는 게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 일을 해야 발목을 잡아보죠. 그래서 제발 제 소원이 여당 집권 여당 발목 잡기 한번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비정치적인 쟁점이 없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속히 통과시키는 게 사실은 민생에 부합하는 건데 그동안은 사실 그것도 안 됐다가 그래도 이제 지난주부터 정책위 의장 간에 만남이 있으면서 뭐 간호법 뭐 등에 대해서는 통과 가능성 있지 않겠냐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뭐 그런 분위기는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또 중단될지 그것도 걱정이네요. 계속 그 병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저 국힘 대통령실이 싫을 줄 알면서도 했던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방송사법. 이것은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 최혜병 사건은 7월 말 8월 초 사이에 없어질 것 증거 이것을 막기 위해서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 발족시켜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던 것이고 방송사법 같은 경우는 MBC를 장악하려고 좀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신속히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소홀히 바가 없지 않습니까? 뭐 민생 회복 지원금 그 법안 통과시킨 것도 마찬가지고 또 나머지도 타협을 해가면서 할 건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에 그 방송법, 최혜병 특검법 이것은 절박성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협치 의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걸 핑계로 저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 저 여당 국힘이라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왜 이런 걸 추진하냐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우리 정권과 여당이 뭘 하겠다 협조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일 좀 하자고 하소연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좀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그 아까 그 이상한 머리 쓰는 네. 그 재능으로 좀 국민을 위한 네. 민생을 위한 좋은 정책 예. 입법을 한번 좀 내주고 야당한테 협조를 한번 좀 구해주면 좋겠다. 전 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야당 의원님들 저희도 이렇게 취재 때문에 만나 보면 도대체가 뭘 하자는 게 자기네 대안이 없다. 이를테면은 그 민생회복지원금만 하더라도 전 국민 25만 원이 싫으면 그럼 뭐 하위 50% 얼마를 하자든가 뭐 하위 70%를 얼마를 하자든가 이제 자기네식 대안을 갖고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야당이 주도하는 것은 반대다. 이렇게 하니까 예. 출구가 없다. 출구가 맞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답답하다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 말씀이 네. 오히려 지금 거꾸로 네. 야당이 뭘 좀 야당이라도 뭐 좀 해보자고 주장하면 그러니까요.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결정판이 지난번에 연금 법안이었던 것 같아요. 예. 끝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소득 대체율을 44% 받고 가자. 양보하겠다 1%. 예.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거부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국민을 위한 입법이 뭐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입이 아프다. 말하기가 입이 아프다. 뭐 이런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대통령 휴가 가실 때도 네. 네티즌들 올리는 글 보니까 휴가 간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오죽하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용산에 있어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정부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발 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일하고 있고 어떤 분은 또 메뉴가 자주 등장해서 드시는 거에는 진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헌재 마비설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전혀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고 민주당에서 전혀 검토하거나 뭐 판단하거나 뭐 논의한 바도 없다. 네, 알겠습니다. 때가 되면 아마 뭐 또 뭐 좋은 인물들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이 누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도 했는데요. 그 지금 벌써 세 번째 최혜병 특검법 발의를 민주당이 지난주에 했습니다. 뭐 어떤 국회의원들은 지금 입법 속도에 보면 뭐 연말까지 한 2번 정도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의 거부권이요. 이승만을 넘어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최혜병 특검법, 방송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뭐 이런 등등까지 하면 21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단시간 안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이제 역사의 기록이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될지도 예단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요.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입법청문회 또 열리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공청회 재정법의 경우에 이것도 재정법 아닙니까? 개정이 아니고 재정이다 보니까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고 그러나 그 하지 않으려면 의결로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또 올 수도 있지만 공청회로 대체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예 생략을 하게 되면 국정조사 요구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뭐 그밖에 다른 정당들에서는 이게 좀 범위를 확장시켜서 국정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종호 씨와 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그리고 또 삼부토건이 나오고 또 백혜룡 경정 사건까지 마약 사건까지 다 나오고 이게 뭐 실타래처럼 계속 얽혀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건이 확장되고 있어서 국정조사 요구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특검을 하는 것이고 이것도 거부될 것이 거의 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권 말씀대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걸 언제쯤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할지는 조금 더 내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저도 지금 당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여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왜 여기 껴야 되냐, 수사 대상에. 지난번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나 이종호 씨는 수사 대상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가 포함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법안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또 청문회를 하고 또 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의혹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미리 동의를 해줬으면 좋았을 걸. 계속 거부하면서 의혹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는데 예. 여당 기분 나쁘다고 그것을 예. 또 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과 타협하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추진하는 법이 아니고 그 국민적 의혹이 있는 그 비리 의혹, 네. 범죄 의혹을 밝히자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큰 의혹 같은 것은 넣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것 같습니다. 네. 예. 특히 삼부토건 문제가 예. 그날 뭐 청문회장에서도 유상범 의원 계속 이거는 골프의 삼부다라고 예. 강조를 해서 댓글창에 유산부 씨 그만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막 올라왔었는데 예. 이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내일 3부를 체크하라고 얘기했는데 예. 3부 골프가 아니니까 예. 결국은 3부 토건의 예. 주가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 전후로 주식이 계속 또 맞습니다. 주가가 상승했던 것이 사실이니까 예. 결국은 그것은 국민의 합리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네. 당연히 3부 토건의 주가 문제와 연관된 연락으로 보여지고 네. 정보 제공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종호라는 그 평범한 사람이 네. 민간인이 무슨 재능으로 예. 그런 또 정보에 접해서 주가 조작하고 퍼뜨리는데 역할을 했었을까? 그 생각해 보면은 본인의 백은 뭐 김건희 여사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일 텐데 네. 아니면 아니라고 예. 청문회에 나오든 예. 보도 자료를 통해서 예. 합리적인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 없이 예. 그냥 묻어두자고만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죠. 이종호 씨가 사실은 백혜룡 경정과 관련된 소위 조병로 경무관과도 내가 별 2개 주려고 예. 했었다라는 맥락의 이제 그 내용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인사 로비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종호 씨가 출석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한데 이분도 계속 불출석하고 있거든요. 예. 청문회마다. 예. 이 민간인이라서 강제로 나오라고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런 점은 현실은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저게 특검을 통해서 예. 밝혀지거나 계속 거부를 하다가 예. 어느 순간 더한 비리가 드러났을 때 국민적인 분노로 극한 상황으로 네. 헌정사가 바뀌게 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출석을 하고 감추고 그때그때 넘어간다고 해서 네. 성공했다고 볼 것이 아니고 예. 더 큰 불행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다. 원인을 요인을 더 쌓아가고 있다는 점을 좀 본인들이 심각하게 느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종호 씨가 사실상 과거에 최순실 비슷한 거다. 일종의 예.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힌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예.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 평생 수사하셨기 때문에 좀 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사건의 얼개를 쭉 살펴보면 이종호 씨가 어디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보이세요? 저는 최순실 씨보다 더 큰 위치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최순실보다 예. 더 크다. 예. 예. 이제 최고 권력자와의 예. 특수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국민들한테 희화화돼 있고 네네.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저는 높이 사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를요? 예. 어떤? 제가 평소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 남들은 욕하지만 예. 조금 동정심이나 칭찬할 예. 거리가 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네. 돈 벌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권한을 어디에 행사하냐면 자기 딸 정유라 예. 입시 문제나 예. 승마 문제나 그리고 자기가 잘 따랐던 박근혜 대통령의 뒷자리 문제 예.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게 내용들이 다 사실은 그 전부거든요. 예. 근데 이종호와 같은 사람이었다 본다면 인사 문제 개입을 하고
주가 문제에 개입을 하고 또 뭐 무기 도입 비리에 개입을 하고 무기 도입이요? 아니 예를 들어 그 돈을 벌려고 마음먹으면 돈 벌 예, 예. 기회가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권한을 이용해서. 근데 묘하게도 자기 딸 하나 챙기는 것, 박근혜 대통령의 후예를 챙기는 것, 이 외에는 관여를 안 했었던 예. 그런 나름의 또 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종호 씨는 군인 문제, 경찰 문제 그리고 주가 문제 벌써 네. 세 군데에 끼어드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네. 나중에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겠죠. 그 마약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 백경정이 수사 외압 받은 내용을 보면 관세청과 세관을 비호하는 듯한 용산에서 이 사건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위중하고 엄중해 보이는데 여기에서 조금 어떤 뭐 전직 검사의 촉을 발동해 보자면 이종호 씨가 이런 데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마 설마 뭐 마약 예. 뭐 수입하고 마약 범죄 조직하고 직접 관련이 있었을까?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다만 누가 부탁을 해오면 그걸로 힘을 발휘해 보고 싶고 또 뭐 대통령의 그 특성이 예. 그 자기 측근 예. 감싸고 예. 자기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모르는 범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지만 네. 그 아는 범위의 사람한테는 한없이 이렇게 관대한. 의리와 예. 애정을 갖는 그 특성 때문에 누군가가 부탁을 해온 사람 지켜주려고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그 평지풍파는 일으키는 것이지만 네. 설마 뭐 마약 사건, 마약 조직과 선을 닿고 거기를 지켜줄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관하고 연루가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관 자체는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겠지만 네. 그 세관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봐주려고 했던 것은 뭐 공무원 특정 개인을 봐주려고 하거나 네. 특정 조직의 뭐 비리나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고 했던 그런 나름의 그 작은 목표였지. 범죄 조직하고 직접 연관이 돼서 마약을 네. 마약 자체 이것을 뭐 선을 닿고 예, 지켜주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을 거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는 세관 마약 이렇게 등장하니까 국민들은 이게 또 뭔가 큰 사건이 있는 모양이다. 세관 자체한테는 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걸 덮어줬던 그 공무원과 네.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리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철저히 수사를 해야겠죠. 다만 거기에 개입했던 이종호나 거기에서 뭔가 영향을 누군가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힘을 쏘줬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공무원이라든가 측근을 뭐 보호할 의도인 것이지 마약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게 그 생각인 거죠. 근데 지금 검찰의 수사는 오히려 이 정도면 좀 적극적으로 막 이 사건 들여다보고 검경 합동 수사본부를 막 차려가지고 일망타진을 위한 다국적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뭔가의 액션들이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과거 같았으면 그런 노력을 했을 겁니다. 과거의 검찰, 과거의 총장들 같으면 그런 노력을 했었을 텐데 지금은 뭐 대통령실과 뭐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예 손을 떼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 지금 공직자들의 특성이다 보니까 뭐 그걸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문제, 부패, 비리 혐의가 있으면 엄단하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 오면 이런 것을 확실히 할 거라고 기대했을 국민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정의 문제는 오히려 훼손이 돼버렸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그 검사들이 또 검찰이 아무리 정권하고 연계관계가 깊어도 대통령 자체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뭔가 어느 정도의 뭔가 선을 지켜야 한다는 불가근 불가원의 내면의 어떤 그 심리적 저지선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검사가 대통령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냥 뭐 대통령실이 검찰 조직 같고 또 뭐 검찰이 정치 조직 같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데 결국은 그 심리적인 경계선이 허물어진 데서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이게 좀 정말 일종의 굉장히 보수적인 용어이긴 한데 국가 바로 세우기, 예. 정의란 무엇인가, 예. 뭐 이런 거를 좀 다시 처음부터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난주에 너무 또 심각한 끔찍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실무를 총괄했던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이제 스스로 세상 떠난 채 발견이 됐는데 그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서 괴롭다, 이런 하소연을 주변에 계속 해왔던 건데요. 주말에 민주당 야당 국회의원들께서 조문도 다녀오시고 여당 의원들도 가시고 현장에서 뭐 이러저러한 충돌도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원님, 이 사건 어떻게 들으시고 어떤 생각 좀 드셨습니까? 저는 권익위가 너무 허망한 결론을 내놓는 걸 보고 네. 저조직에는 양심이나 정의관념을 가진 사람조차 하나도 없나라고 굉장히 좀 불신하는 시각으로 봤었는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고민하는 공무원이 있었다는 것은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또 너무 그냥 불행한 사태를 통해 네.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었으면 그래도 또 뭐 응원도 좀 하고 함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됐었을 텐데 굳이 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언론에 이제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상당히 이분이 권익위 수뇌부로부터 상당히 어떤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 사건 이렇게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관련해서 인사불이익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월 초에 국장 승진해서 탈락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이슈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전현희 의원은 이 사건 자체를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사건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진상을 좀 더 확인을 하고 그걸 토대로 어떤 최대한의 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국장 직무대행이었던 그분이 단순히 양심에 혼자만 가책을 느꼈거나 회의에 참여해서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위에 상층부에게 어떤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이겠지만 만약에 소신을 바꾸도록 계속 압력을 넣거나 원치 않는 보고서, 회의 자료 이것을 만들게끔 또 필요한 내용은 빼버리게 만들고 불필요한 걸 넣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억지로 만들게 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다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한번 국장 직무대행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그 원인,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강압액이가 있었는가 이걸 한번 따져보고 진상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은 처벌 절차를 받게끔 관심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은 처음에 집단항명 수괴죄로 처벌 구속될 위험에 있다가 이제 항명죄로 바뀐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백혜룡 경정의 경우에도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이것 빼 저것 빼 발표 뒤로 미뤄 하지마 이런 굉장한 수사 외압을 강압적으로 받았다는 것이고요. 권익위에서는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런 분까지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군인, 경찰, 국가공무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면 군인이, 경찰이, 그리고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보면은 아마 전두환 대통령 통치가 끝나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짚어보더라도 이 정도의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문옥 감사관 큰 문제가 있었지만은 맞습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뭔가 보복이 이루어지고 할 말을 못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보면은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강압적이고 좀 거의 양심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폭력적인 네. 뭐 이런 정권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박근혜 정권 때에도 그 어떤 적폐 수사 예. 통하는 과정에서 예. 많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도 농담처럼 합니다. 박근혜가 성군이었다 말이야. 그렇군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제가 예. 느끼는 말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건데 남들도 그런 예. 생각을 한다면 다행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막 그런 예. 얘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예. 좀 더 쉽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예. 그 적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났는데도 그 저 문체부 공무원한테 피해를 주고 네. 특별감찰관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네, 만들었던 네. 종류 몇 건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거 저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그 드러나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나중에 이 실체가 다 드러나고 숨겨진 것까지 드러나면 이건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드러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거의 뭐 군사독재 시절 이상의 문제가 내재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 정말 그 보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태로 가지 않도록 국회라도 좀 중심을 예. 제대로 잡아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예, 국정농단일 뿐만 아니라 네. 정부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정부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지난번에 기자들이 뭐 대통령 후보 명예훼손 했던 사건을 가지고 예. 뭐 민주주의에 대한 무슨 중대한 예. 위협?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던가요? 아유, 정말. 이건 정말 그보다 한 1000배쯤 되는 국기문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곧 광복절이 다가오는데요. 광복회 그다음에 항일운동 단체들이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뭐 개혁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도 광복절 기념식, 정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는데 바로 김형석 독립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8.15 때 정부 기념식에 참석하셔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있으니까 지역에서 지역 광주에 가서 예. 8.15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예. 독립기념관에서 예. 하는 행사에는 지역 의원들은 잘 참석을 않고 예. 수도권이나 당 지도부 중심으로 가는데 네. 아마 참여를 안 할 것 같은 예. 분위기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예.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되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정부가 좀 판단이 필요한데 그냥 고할 것 같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절대 사퇴를 안 시키겠죠. 이렇게까지 아마 후회를 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절대 남에게 예. 굴복하는 법이 없으니까 아마 사퇴시키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광복회가 불참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 어떤 경우에도 8.15 기념식에 뭐 불만이 다소 있으시더라도 광복회는 꼭 8.15 행사에 정부 행사에 반드시 참석을 했었는데 오죽해야 이종찬 회장이 이런 행사에 예. 밥도 밥도 안 먹겠다, 오찬도 안 가시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예. 용산에 이제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러니까 그때도 과거에도 항일 독립운동 하시던 우리 독립투사들도 밀정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당하시고 죽음 당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다. 예. 아주 격한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형석 기념관장? 오늘 뭐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생각이 있습니다. 있는 분 같으면 자기를 무지 애지중지 해준 네. 대통령의 앞날을 위해서 퇴진을 하겠다라고 사표를 내는 게 정상이고 네. 국민을 주인으로 아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주는 게 정상일 텐데 네. 그것을 아는 분들 같으면 그런 도리를 아는 분들 같으면 이런 사태를 만들질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물러날 뜻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독립관장을 가장 거리가 먼 사람 이진숙, 김문수 후보들만큼이나 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앉혀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국사편찬위원장도 그렇고 동북아 역사연구재단, 네. 아시아문화연구재단입니까? 여기에도 또 친일파를 데려다 놓고 이러는 거 보면
이념 자체가 네. 그냥 그 친일 사상을 넘어서 모일 사상으로 점철돼 있는 분들,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아닐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었으면 사고였겠지만 네. 역사와 관련되고 독립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예. 그렇게 친일로 가득한 사람, 친일 행적으로 쌓여 있거나 그걸 찬양하는 사람들로 채운다는 것은 역사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 좀 정신적으로 좀 정상성을 이탈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이건 헌법 위반이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네.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은 예. 3.1운동 그 정신을 개성하고 예. 또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본인들이 보수 세력에서도 국부로 지금 추앙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도 예. 그 관보를 그 만들 때 네. 1948년에 관보를 발행하면서 네. 대한민국 정부 30년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 법통으로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예. 부정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헌법을 그 어기고 있는 네. 그 내용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이것도 예. 추가가 될 수가 있다. 위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사단체장의 수장들을 전부 다 소위 이제 친일, 그러니까 숭일 뭐 이런 비호하는 그런 그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앉히고 예.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도 이제 저 상해 예. 임정을 인정해서 관보까지 그렇게 게재를 했는데. 이승만도 얘기하지 않는 거를 주장하는 이런 분들을 전부 앉혀서 역사 왜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아이고 시간이 넘었네요. 1시 예. 10시 1분 42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진지하게 많은 내용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명단에 올라간 것을 가지고 정치권에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축하해야겠죠. 네. 이재명 대표님도 찬성하셨다고 그러니까 네. 찬성을 했는데 예. 참 이상한 것들은 좀 있죠. 왜 이 시점에 굳이 김경수 지사를 복권한다고 하는 걸까? 아마 본인들이 풀어주고 싶은 수많은 수구 예. 국정농단 꼴통으로까지도 표현하는 그 예. 수구 인사들을 대량 예. 사면 복권해주기 위한 그 카드용, 예. 구색 맞추기용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 네네. 몸값이 너무 높죠. 예. 그러네요. 저 많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예. 그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일각에서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아마 야권 분열. 야권 분열을 노리는 이런 뭔가를 노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그걸 동의를 했다고 하고 네네. 또 뭐 워낙 당내 지지율이 너무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실이 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